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영어학습법을 가르치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전국 영어학원 원장님들에게 새로운 영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영어학습법을 연구하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그럼 캐나다 총리 통역관이셨던 스승님이 일깨워 주시고 10만시간 연구에서 완성한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 세 번째 3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부와 2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그것을 먼저 보고 3부를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한국식 문법이 아닌 영어식 문법을 알아야 한다 입니다. 그럼 먼저 비유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그것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기능은 어떻고 타이어의 역할은 어떻고 자동차 기어의 역할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운전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법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회화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방식, 다시 말해 문법을 배우는 방식이 이런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을 배워도 문법을 학문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영어 회화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식 문법 교육에서는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싶을 때 먼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한 후 왼쪽 차선의 뒤쪽에 있는 차가 멀리 있는지를 확인한 후 멀리 있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어 차선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상황별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영어식 문법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은 영어를 배워 영문학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어 회화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면 영어식 문법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영어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식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문법이란 영어 문법을 영문학적으로 설명하여 문법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문법이 이런 방식의 문법입니다. 투부정사를 본다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중에 부사적 용법을 본다면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를 의미하거나 형용사, 수식,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기존의 한국식 문법 설명법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문학을 가리키는 그런 방식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뭐를 했죠? 다음 중에 투부정사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Do you have anything to read? 너는 가지고 있냐? 읽을 어떤 것을, 즉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2번 I was happy to visit my cousin. 나는 행복했었다. 내 사촌을 방문해서, 즉 감정의 원인 용법으로 부사적 용법이고요. 3번 그는 설정했다 알람을. 왜?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즉 일어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목적의 부사적 용법인 것이죠. 이렇게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답은 1번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런 식으로 된 문제를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스피킹 상황에 이런 투부정사라는 문법 용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나서 행복했다. 만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짓을 하다니 미쳤구나. 즉 그런 짓을 하다니 영어로 뭐지?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하고 싶은 상황이 떠오를 때 이것을 해결할 방식은 이런 한국식 문법으로 배워서는 안 되시고 영어식 문법이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식 문법으로 배워 오셨으니 문법을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실제 영어 회화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치신 겁니다. 그 영어식 문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식 문법은 영어 회화에서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문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한국어의 조사에 상응하는 영어 문법을 찾아 활용하는 비법입니다.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조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조사를 말씀드리면 조사는 한국말 명사나 대명사 뒤에 보통 붙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할 때 그
그 다음에 동사 뒤에도 붙여. 가기 위해서 할 때 위해서.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말들을 조사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기 위해. 즉 가기 위해서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기 위해는 자세히 보시면 가다 플러스 위해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란 말은 고라고 알고 있는데 가기 위해란 말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다란 말은 고, 뭐뭐 하기 위해서는 to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조사고 이 조사가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문법이 to구나 라고 기억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위치가 반대입니다. 영어식 어순을 들으신 분은 한국어랑 영어의 어순이 90% 이상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 반대가 어떻냐? 위에서 해당되는 말이 앞에 나오고 가다란 말이 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뀌냐고 물어보신다면 영어식 사고를 공부를 하신 분은 저와 함께 더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고 했죠.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더 먼저 나오고 그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영어식 사고의 기본은 더 중요한 말을 먼저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더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설명할 말이 뒤로 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승리는 알겠는데 위해란 말을 모른다고 됐을 때 방금 선생님 위해라는 말은 to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답을 보시면 승리는 victory이지만 위해가 to가 아니라 for가 나왔습니다. 위해가 모두 다 to면 영어는 너무 쉽죠. 그렇게 1대1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와 함께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동사 위해를 말하고 싶을 땐 to를 붙이는 거고요. victory, 명사 위해 아니면 대명사, 너를 위해 대명사, 명사의 위해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for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영어식 문법이고 조사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 나도 알고 돈도 아는데 없다도 알겠는데 어서 이 말을 모르니까 영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이 어서가 뭐죠? 바로 문법 단어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 즉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여서란 말은 becaus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영어 단어, 국민 단어 because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I have no money. 아직까지 제가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because를 모르는 분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여서라는 말이 이렇게 because를 붙이면 되는구나. 아, 영어식 문법은 뭐냐? 내가 필요한 말이 나타났을 때 그에 맞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문법 단어를 집어넣는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식 문법 사용법을 말씀드리면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보시면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요. 나는 I 똑같죠? 근데 학교에가 뒤로 가 있고 일어나야 한다가 여기로 와 있고 가기 위해가 여기로 와 있죠? 영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고 거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조사법은 뭐냐? 이 학교에 이 에란 말 있죠? 이 에란 말이 영어에서는 문법 단어가 to로 바뀌는 거고 가기 위해 위해란 말이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to로 바뀌고 일어난다는 getup이지만 일어나야 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must나 have to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학교에란 말 할 때 학교는 school이지만 학교에는 to다. 가기 위해, 가다는 고겠지만 가기 위해는 앞에 to 붙여서 to고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난다만 하고 싶으면 getup이지만 일어나야 한다니까 일어나다 플러스 해야 한다. 근데 거꾸로 가니까 must가 먼저 나오고 getup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영어식 문법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영어 회화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문법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식 사고 문법은 문법 영어를 투부정사 관계대명사를 학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문법이 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지금껏 문법 문제를 풀어봤겠죠. 다음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갑자기 말을 하라고 하니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거죠. 당연히 못하는 게 맞습니다. 이 방식이 일본식 방식인데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영어식 사고 문법은 뭐냐? 문법 영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한국어에 있는 조사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 문법이고 스피킹에 바로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이것을 아셔야지만 스피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식 사고 문법을 아시면 영작이나 독해나
읽기에도 다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영어 문법을 찾아 영어 회화의 문법을 적용하는 것이 영어식 문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사법을 통해서 영어식 문법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여러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영어 회화 프리토킹 비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강의는 이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서 앞으로 어떤 영어를 가르칠지에 대한 소개하는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이 소개된 내용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 학원에 온 것처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찍고요. 호응 안 해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에 천동설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동설을 발표하여 과학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도 기존의 영어학습법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이 프리토킹을 앞당길 수 있는 영어계의 코페르니쿠스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제가 더 열심히 강의를 하게 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인이 프리토킹 할 때까지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